제가 이제 말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호스트를 맡게 된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소진이라고 합니다. 음, 오늘 제가 너무 처음 호스트를 맡게 되니까 떨리기도 하는데요. 어, 한스포서님이 다들 기다리고 계시던 오늘 제품 강의는 리셋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많이 궁금한데요. 그래서 특별히 더 1시간 특강으로 진행을 해 주실 거니까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소중한 건강 정보이니만큼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모두 입 똥끝에서 다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10시에 정시 시작할 예정이고요. 음, 이렇게 중요한 정보 가져가시는 만큼 메모장이나 이렇게 적어두실 거 꼭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정보니까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는 온 해주시고, 소리는 음소거 한 번씩 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에브리데이나 메모장 꼭 준비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에 바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제가 음, 많은 소비자분들도 궁금해 하셔서 네,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하네요. 음, 네, 정말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알겠습니다. 네, 곧 1분 있다가 선생 선생님이 리셋 강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10시가 되었고요. 선생 선생님이 저희 리셋 강의를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호스트를 혼자 보기가 쉽지 않죠. 소진 리더님 고생하셨어요. 어, 이 시간은 일단은 그 그레이터스 팀에서만 진행이 되는 특별한 제품 교육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들으실 내용은 리셋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리셋. 그냥 리셋이 아니라 해독이죠. 해독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건강해지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권하는 게 리셋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리셋 프로그램을 이어서 다이어트까지 연결시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전에는 리셋 강의 1시간, 해독만 1시간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셋 플러스 다이어트, 저녁에는 다이어트 위주로 해서 1시간 강의 예정이에요. 일단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리셋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나 아니면 리셋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곧 있으면 추석이죠. 추석 전에 리셋을 하는 것과 추석 후에 리셋을 하는 거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그렇지, 2번 하면 좋아요. 가장 좋은 건 2번 하는 겁니다. 언주리더님 맞췄어요. 자, 2번 하시면 가장 좋고요. 리셋 전, 그 추석 전에 리셋을 하는 이유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한가위를 맞이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추석 후에 리셋을 하는 거는 막 먹을 거 아니에요? 추석 때? 어쨌든 평소에 먹지 못했던 기름진 것들도 많이 먹을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뭔가를 또 많이 먹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쭉 빼자는 의미로 추석 후에 리셋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리셋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버튼 있죠.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때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초기화를 시키죠.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셋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몸 상태를 초기화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리셋을 왜 할까요? 일단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내 몸을 초기화시킬 이유가 없고요.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누가 하라고 권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계도 오래 쓰려면은 정기적으로 모든 작동을 전원 플러그를 뽑아서 모든 작동을 멈춘 다음에 기름때 제거하고요. 그리고 먼지 제거하고 그리고 부서진 데 손상된 곳이 있으면은 다시 부품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 기계를 반복적으로 오래 쓸 수 있겠죠.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리셋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몸을 초기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리셋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멘트를 많이 드려요. 그동안 살면서 몸을 청소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다. 자, 리셋을 하기 전에 그리고 평소에는 내 머리가 시킨 대로 몸이 반응을 했다면 어쨌든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했잖아요.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리셋을 하는 7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몸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졸리면 자고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화장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앉아있을 필요 없고 그죠? 머리 아프면 누워 계세요. 리셋을 하는 동안에는. 리셋을 하는 동안에는 몸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최소한 그 7일 동안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억지로 이겨내고 뭔가를 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독소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 가지 독소가 있어요.
그 들어와 있는 독소, 우리 몸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게 리셋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리셋 프로그램을 다른 말로 디톡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중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디톡스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해독 프로그램이. 장을 해독시킨다든지, 간을 해독시킨다든지, 혈관을 청소해 준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부분만 해독을 한다고 해서 몸 전반적으로 좋아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유산화의 디톡스가 다른 점은, 유일하게 다른 점은 혈관까지 해독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혈관을 청소를 시켜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싹 비워내고 깨끗하게 시켜주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장기만 청소를 시켜주지 않아요. 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환경적인 요인, 공기오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세먼지 그리고 환절기에 관련된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환절기 때 몸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 감기를 많이 걸리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먹는 것들. 요즘은 많이 먹거리에 대해서 민감해져 가지고 인스턴트나 정크푸드를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시켜 먹거나 배달시켜 먹거나 아니면 즉석에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게 살아내려면. 그래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독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얘기를 하면은 가장 안 좋은 게 집에 있으면 누워 있는다는 거.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몸에 안 좋은 자세로 TV를 시청을 한다든지 그냥 TV만 보면 상관없는데 뭘 자꾸 먹어요. 이러한 생활 습관들 그리고 술과 담배 이러한 나쁜 생활 습관성 요인들로 인해서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 발생되는 독소가 있어요. 장내 유해균. 이것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먹는 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몸에 어마어마한 활성산소라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육체적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지금의 저처럼 온몸에 알이 배겨요.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럴 때 더 평소에 먹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분들을 공급을 해줘야지 그게 버텨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도 나한테 스트레스입니다. 내 몸에는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활성산소고 대사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노폐물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대사하면서 마지막에 찌꺼기로 발생되는 노폐물들, 그리고 걔네들이 배변되지 않으면 몸에서 가스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독소가 발생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몸 밖으로 한 번쯤은 내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의 리셋 프로그램을 하기 전과 리셋 프로그램을 하는 중간과 리셋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이 완전히 달라요. 7일 만에 완벽하게 달라진, 굉장히 많이 바뀐 나의 컨디션을 볼 수가 있어요. 장, 간, 신장, 혈액 등 인체 모든 장기와 기관으로부터 제거를 합니다. 뭐를? 독소를. 그리고 건강한 삶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바로 디톡스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디톡스를 해야 될까요? 리셋을 해야 될까요? 체크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첫 번째, 항상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하다. 어깨나 목 결림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 술자리가 잦은 편이다. 지방간 또는 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압 조절이 안 된다. 소변을 보면 색깔이 진하거나 시원치 않고 종종 거품이 많다. 육식을 즐기는 편이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며 소화가 잘 안 된다. 자, 이 중에 나한테 몇 가지나 해당이 될까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먹는 양에 비해 복부 비만이 심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활동량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설사나 변비로 고생 중이다. 고혈압이나 여드름약을 장기간 복용 중이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두드러기나 알러지 반응이 잘 나타난다. 코, 잇몸, 항문 등에서 피가 날 때가 있다. 코피 자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이들 중에도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팔다리 등에 쥐가 잘 나거나 저림 증세가 나타난다. 손발, 손끝, 발끝이 쉽게 저리거나 잘 때 쥐가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욕이 감퇴됨을 느낀다.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구취가 난다. 자, 이 총 16가지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게 5가지 이상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5가지 이상이다. 참, 오케이. 계시네요. 당장 시작하세요. 리셋을. 리셋을 시작하시라는 이유는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리셋을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 이 총 16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 리셋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3가지 정도는 해당이 돼요. 3가지 정도는. 자, 그러면 누구나 다 리셋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뚱뚱한 사람이 리셋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체지방이 많다고 해서 리셋을 시키진 않습니다.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마른 사람도 리셋이 필요합니다. 리셋은 다이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설명드렸죠? 리셋 해독 프로그램이 다른 해독, 디톡스 프로그램과 다른 점. 장, 간, 혈액, 혈관 전부 다 청소를 해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청소를 해줘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어떤 특정 장기에 치우치지 않고, 자, 여러분 그거를 한번 드셔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레몬 디톡스라고 들어보셨죠? 레몬 디톡스. 레몬 가지고만 합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레몬 디톡스 말고 또 뭐가 있죠? 야채를 갈아서 먹는 해독 주스. 열심히 해서 드셔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자, 해독 주스는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장에만 굉장히 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해독 주스를 만들면서 야채를 삶거나 쪄서,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야채나 과일은 생으로 갈아서 그걸 주스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생으로 갈아서 먹거나 삶거나 쪄 먹는 것들은, 찌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해독 주스를 먹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비타민, 미네랄은 거의 없어요. 왜? 우리 식단에 올라와 있는 비타민, 야채나 과일에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독 주스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식이섬유예요. 굉장히 많은 양의 식이섬유. 그리고 물. 이 2가지 효과 때문에 장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가지 때문에. 자, 그런데 유산화 리셋은 전부 다 해준다는 거. 리셋 해독 프로그램의 구성품이에요. 총 몇 가지죠? 헬스팩, 뉴트리밀, 화이버지, 오메가, C300, 코키논, 프로바이오틱, 알로엔지, 헤파신.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드시면은 일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번쯤 쫙 뺄 수가 있습니다. 리셋을 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통, 왜 나올까요? 머리가 안 좋아서? IQ가 나빠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통의 대부분 70%의 원인이 위장에 있습니다. 위장. 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 드리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체했어요. 체한 경험은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체하면 어디가 제일 아파요? 머리가 아픕니다. 희한하죠? 위장이 체했는데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술 먹고 오바이트를 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디가 아파요? 속은 울렁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픕니다. 위장에 있는 신경들과 머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리셋을 진행을 할 때 두통이 심각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위장이 좋지 않아요. 뜨겁고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것들을 주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위장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 이것도 역시 위장과 관련된 증상이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100명에 1명꼴로 머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머리 자체. 그거는 본인이 리셋을 하기 전에 평소에 지병이 있는지를 생각을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수리가 뜨거운 느낌. 자, 이거 3가지, 4가지, 등 쪽의 통증까지 이건 전부 다 위장과 관련된 증상이에요.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4가지 증상이 나타나고요. 변비, 설사, 잦은 방기. 이 3가지는 대장과 관련된 증상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변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정상적인 변은 전부 다 변비입니다. 설사, 그리고 변이 안 나오는 거, 된 변이 나오는 거, 그리고 변에서 끊어서 나오는 거, 그리고 변에서 냄새가 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변비예요. 변의 모양이 이상해도 변비입니다. 그리고 잦은 방기. 이건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스가 찹니다. 그 가스를 만드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숙변이라는 거예요. 변이 장에서 만들어지면 그 직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느 부분에 쌓여 있게 됩니다. 그게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썩기 시작해요. 그 뜨거운 인체 36.5도 그 안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상온에 쓰레기를 한여름에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놓고 묶어놔 보세요. 한 5시간만. 한여름에. 그리고 봉투를 개봉해 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나요? 어마어마한 냄새가 납니다. 썩어요.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에서도. 장에서 배출되지 못한 그런 숙변들이 결국 썩기 시작해서 거기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게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잦은 방귀로. 그리고 어깨 뭉침과 통증. 자, 이 어깨 뭉침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세가 안 좋아서 어깨가 잘 뭉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잘 뭉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깨에 곰 한 마리씩을 얹고 살죠. 디스크가 생겨서 어깨가 뭉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디스크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왜 뭉칠까요? 주변에 있는 신경과 혈관을 눌렀기 때문에 순환이 안 돼서 뭉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환만 시켜주면 이 통증 사라집니다. 어깨 뭉침 증상도 사라져요. 그리고 무기력함, 잠이 쏟아짐, 참을 수 없는 허기, 무기력함. 무기력함은 말 그대로 땅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듯한 그런 내 몸이 계속 꺼지는 느낌이에요. 무기력함. 이건 왜 그럴까요? 몸 전반적인 면역력이 다운되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잠이 쏟아짐. 이거는 간이 해독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간. 헬스팩 한 포만 먹어도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잠이 쏟아진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간이 심각한 상태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명 만났습니다. 헬스팩 한 포만 먹었는데도 잠이 쏟아진대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면증 환자처럼 잠이 쏟아진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병원에 갔어요? 간에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뭐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병명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잠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나빠져야지 병원에서 병명이 나옵니다. 병원에 갔는데 내 몸이 이상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희한한 처방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 몸이 왜 이래요? 이것저것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도 하고요. 뭐 내시경도 해보고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근데 몸은 계속 안 좋아. 그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몸 관리 잘 하시고요. 한 6개월 뒤 혹은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내원해 주세요. 희한한 처방이죠. 다시 와달래요. 병원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병명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이 상태로 한 2, 3개월 식단이나 무슨 생활 습관이 변동되지 않으면은 2, 3개월 뒤에는 병명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병명이 나온 다음에는 늦습니다. 내 몸을 가장 아는 게 나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 일을 하다 보면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크게 한 방에 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허기.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도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허기는. 그리고 평소에 위가 늘어나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해독을 할 때나 이 허기짐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위가 늘어난 사람.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근육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 참을 수 없는 허기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한테 일단 물을 더 많이 드시라 그래요. 그리고 물 다음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뉴트리밀을 한번 더 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트리밀은 하루에 3끼, 4끼, 5끼 먹어도 상관없어요. 살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눈이 시림. 자, 이것도 눈과 관련도 있지만은 눈이 시린다는 것은 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이 해독될 때, 그리고 눈 자체에 문제가 해결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추위, 얘는 면역력이에요. 오한, 식은땀, 피부 발진, 얘는 대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리고 대장에 있는 독소가 피부 바로 밑에까지 와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얼굴에 뾰루지, 얼굴 부위마다 그 뾰루지가 나타나는데 각 부위마다 나타나는 장기가 다 달라요. 얼굴에 뾰루지, 그리고 불면증. 평소에 잠을 잘 주무시던 분들이 리셋을 할 때 잠이 안 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평소에 잠을 못 주무시던 분들이 리셋을 할 때 푹 자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불면증은, 자, 평소에 못 주무시던 분들이 리셋을 할 때 푹 주무시는 경우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좋은 반응이니까. 그런데 평소에 잠을 그래도 한 5, 6시간 정도 자던 사람들이 리셋을 하는 동안, 그리고 리셋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리셋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게 비타민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비타민이라고 명명되는 것들은 전부 다 몸에 있는 세포들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요. 왜? 빨리 죽여버리고 빨리 좋은 세포로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태어나야 되니까. 세포가 각성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굉장히 민감하셨던 분들, 그건 본인이 알 거예요. 해독하시는 본인이. 평소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근데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불면증에 시달리시든지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든지. 평소에 예민한 분들은 간이 극도로 나빠져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리셋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셋에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가장 중요한 제품입니다. 리셋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
식사 대용식인데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셋에 이 제품이 들어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균형 잡힌 한 끼 식사입니다. 심지어 이 제품 하나만 열심히 드셔도 컨디션은 쭉 올라가요. 리셋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오래 드셔야 되겠죠. 자, 뉴트리밀의 특징, 복합탄수화물 GI가 23이라는 거는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나타내는 게 혈당 지수예요. GI, 글리세믹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게 23이에요. 풋고치보다 약간 높은 소화 흡수가 굉장히 천천히 되는 그런 성분들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뉴트리밀입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혈당이 쭉 오르지 않아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배가 불러요. 그리고 천천히 꺼집니다. 소화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지속되고요. 그리고 단백질도 충분히 들어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을 권해드리는 분들은 일단 리셋할 때는 당연히 드셔야 되지만은 아이들이나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한 끼 식사 대용식으로는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 몸을 케어를 해주는 바디케어 짐이라고 하는 그 PT샵의 대표님이 계세요. 그분이 뉴트리밀을 보더니 일단 먹었어요. 해독을 했습니다. 뉴트리밀 먹고 배가 고프대요. 그 사람은 근육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배가 고프대. 근데 뉴트리밀 성분을 보더니 좋은 건 알겠대. 근데 가격이 좀 고가래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가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9번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뉴트리밀이. 한 끼에 얼마가 드는 걸까요? 9번 먹었을 때 4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번 먹었을 때. 5천 원도 안 되는 한 끼예요. 그죠? 한 끼에 5천 원도 안 되는 완벽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뉴트리밀입니다. 그리고 뉴트리밀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방법, 레시피가 그 인터넷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만들어서 저도 한번 줘보세요. 한 번도 안 만들어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리셋할 때 중요한 게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유산화 제품 중에 식이섬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표적인 게 화이버지 플러스죠. 자,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은 여기 써 있는 대로요. 담즙과 독소는 여과되고 배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적게 먹으면은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번 다시 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럼 장이 썩기 시작합니다. 장이 썩지는 않겠죠. 그죠? 장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식이섬유를 적게 먹으면. 평소에 과일이나 야채를 안 드시는 분들 무조건 이 식이섬유 드셔야 돼요. 왜? 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기 싫으면은 이 식이섬유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암이 있습니다. 가장 발병률이 높았던 암. 그게 뭘까요? 대장암이에요. 대장암.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았던 암이 대장암입니다. 그래서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미국에. 그거는 공식적인 자료에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자, 근데 그게 희한하게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인들의 암의 발병률, 빈도수를 따져보니까 어떤 장기에 암이 가장 많이 걸리냐? 대장암이 갑자기 쭉 올라갔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2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인스턴트 식품이 처음에 초반 들어와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서구화된 음식들이 그때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장 관련 질환들, 이런 것들, 그리고 대장암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다시 줄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15년 전 그 당시의 식습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계신 분들, 대장암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야채를 많이 먹는데, 야채 많이 먹죠. 고기도 많이 먹고 야채도 많이 먹습니다. 근데 대장암을 왜 걸릴까요? 야채만 먹어서 그래요. 야채만. 식이섬유, 우리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채나 그런 그 채소에서 얻을 수 있는 식이섬유가 있고요. 그리고 곡물 껍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식이섬유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몸에 다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채를 가지고 식이섬유를 몸에서 그냥 충분하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곡물 껍데기에 있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미밥을 떠올리시면 돼요. 현미는 정제되지 않은 쌀이에요. 그죠? 곡물 껍데기가 그나마 남아있는 쌀입니다. 현미를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는 더디게 되고요. 그리고 배변도 잘 됩니다. 거기에 있는 섬유질 때문에 그래요. 그 껍데기에 있는 섬유질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 자, 화이버지 플러스입니다. 화이버지 플러스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여성분들이세요. 대한민국 여성분들. 다 좋아하십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화이버지. 오죽하면 마법의 똥가루라는 별명까지 있겠어요. 이 제품이. 신기합니다. 먹으면 나와요. 그런데 어떤 특정 분들은 특정 증상이나 이런 그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화이버지를 먹으면 변이 안 나옵니다. 해독을 시작을 했어요. 리셋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 3일 동안 변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왜 그럴까요? 물이 적어서 그래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평소에 물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자, 화이버지를 밀가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가루를 먹었어요. 물을 적게 먹었어요. 이게 반죽이 안 돼요. 딱딱합니다. 밀려 나가질 못해요. 물을 굉장히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화이버지를 먹었는데 장에 가스가 많이 찬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장에 가스가 많이 찬다. 시간이 지나야지 빠집니다. 반죽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사람마다 장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정확하게 해독을 하면은 이틀 만에 장이 깨끗해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주일 지나야지 깨끗해집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몸속 환경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밥 먹기 전에 먹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위를 코팅을 해서 그리고 밥을 먹었을 때 그 음식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한번 감싸 안습니다. 위에서. 화이버지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에 필요한 것들은 흡수를 시키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끌어안고 장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배변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헬스팩입니다. 헬스팩은 다들 드시고 계시죠? 저는 헬스팩이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헬스팩, 해독할 때 헬스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여기 다 써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일단은 영양 밸런스를 맞춰줘요. 사람마다 영양 밸런스가 다 다릅니다. 왜? 식습관이 다르고, 그리고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일정하게 다 맞춰주는 게 헬스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몰리브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타 회사 제품에서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몰리브덴.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죠. 대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배출이 될 때 굉장히 많은 작용을, 돕는 작용을 하는 게 이 몰리브덴이라는 성분이에요. 굉장히 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기능식품에는 이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고가의 성분이라서. 여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군이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B 제품을 떠올리면은 뭐 엽산, 비타민 B12, 나이아신, 판토텐산 이런 성분들을 떠올려요. 근데 비타민 B는 절대로 한두 가지만 가지고는 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몸에서. 그래서 9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비타민 B군은. 이 비타민 B군이 다 들어있어야지 몸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잘 흡수가 안 돼요. 비타민 B가 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많이. 10대와 20대 그리고 50대, 60대, 70대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다르고요. 양이 달라요. 똑같은 걸 먹었을 때. 언제 가장 빠를까요? 그리고 가장 많이 흡수가 될까요? 어렸을 때예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 가장 많은 양. 그리고 갓난아이, 그래서 갓난아이한테 아무거나 먹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몸으로 다 흡수가 돼요. 먹는 족족. 그래서 좋은 걸 먹여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자, 나트륨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칼슘입니다. 그리고 신경 안정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에요. 그런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단독 성분으로 들어있을 때보다 얘네가 셋이 한꺼번에 들어있으면 더 흡수가 잘 되고요. 흡수되는 양이 많습니다. 흡수되는 그 양을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정제 하나에. 그리고 자, 제가 지금 쭉 나열해 드리는 순서는 해독을 할 때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뭐죠? 뉴트리밀이에요. 그 다음에 보여드렸던 게 화이버즈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렸던 게 헬스팩이에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자, 오메가3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 식단으로 오메가3를 먹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메가3 급원류는 일단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으면 중금속도 많이 먹어요. 생선을 많이 먹으면 중금속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한테도 생선을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의사들이. 왜? 그 안에 있는 중금속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견과류에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가. 또 어디에 들어있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들기름에 많이 들어있어요. 들기름. 근데 이런 애들을 매일같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뭘 많이 먹냐? 평소에 식용유 많이 드시죠? 식용유, 식물성 기름, 식용유. 그게 오메가6입니다. 식용유 이퀄 오메가6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메가6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습니다. 한식을 주로 하는 대한민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물을 많이 무쳐 먹거나 데쳐 먹거나 쪄 먹거나 볶아 먹거나 삶아 먹거나 그래요. 그죠? 야채. 그 안에 모든 기름이 다 있습니다. 식물에. 우리가 먹는 야채에 들어있는 그 기름도 오메가6예요. 단순하게 식용유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건강한 사람의 혈액 속에는 1대1에서 혹은 1대4까지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6를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1대20에서 40. 많은 사람까지 200까지, 많은 사람은 차이가 많이 벌어진 사람은 200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TV에서 본 내용이에요. 1대200.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죠? 그거를 일시적으로
그리고 간에서도 오메가3를 일부 만들어냅니다. 생산을 해요. 간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오메가3까지 만들어요. 왜? 못 먹어주니까. 오메가3 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독을 할 때. 아침에 4알, 점심에 8알, 저녁에 4알. 어떻게 보면 알수로 따지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냐, 혹은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한테는 이 설명을 꼭 해주세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일시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라고. 혈액 속에 있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더 먹어도 됩니다. 오메가6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달맞이꽃 종자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한때 유행했던 제품입니다. 달맞이꽃 종자유. 근데 그 제품이 호르몬 관련해서, 그리고 지방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제품이에요.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초고도 비만 환자들한테.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제품이 한국으로 그대로 넘어온 케이스예요. 미국에서 유행했던 이유만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그대로 넘어온 케이스예요. 그냥 식용유를 더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초고도 비만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메가6는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호르몬 균형도 어느 정도 잡아줘요. 근데 그 호르몬 균형이나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은 누구한테 하냐? 초고도 비만 환자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초고도 비만의 예를 들어드리면 키가 160인데 몸무게가 100kg 이상 나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메가6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데이터 가지고 만들어진 그 제품이 한국에는 어떠한 여과도 없이 바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제품이고 유행했던 제품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도 갑자기 유행하게 된 거예요. 그 일시적으로 몇 년 동안 달맞이꽃 종지 지금도 팔걸요? 쇼핑몰에 가면은 많이 팝니다. 그거 드시지 마세요. 그냥 식용유를 퍼드세요. 그거 드시려면은. 그게 훨씬 싸니까. 자, 오메가, 바이오메가. 유산화 제품에는 제품 이름에 다 이유가 있어요. 바이오메가, 두 가지의 오메가 성분입니다. 유산화 오메가3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지금 유튜브에 몇 가지가 나왔죠. 최근에 나온 동영상도 있고. 자, 오메가3가 하는 역할, 지방산 및 중금속 제로, 혈중 중성지질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중성지방을 간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을 방해해서 건강한 중성지방 유지에 도움. 중성지방 수치가 쭉 높은 사람 100, 120까지 올라가신 분들 계세요. 평소 식단으로. 그런 분들한테 해독을 하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납니다. 70 밑으로 떨어져요.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도 안 되는 게, 몇 년을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일주일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바닥을 쳐요. 정상 수치까지. 희한한 일이에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독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그 데이터를 먼저 뽑아서 혈액 검사하면 나와요. 데이터를 먼저 뽑아서, 그리고 해독을 하고 해독한 직후에 데이터를 다시 뽑아보세요. 검사를 해서. 비포 애프터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중성지방 수치예요. 뚝 떨어집니다. 병원에서도 놀랄 수밖에 없어요. 뭘 했길래 이 수치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혈관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염증들을 개선을 시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비타민 E의 역할보다는 오메가3가 기름 성분이다 보니까 쉽게 산화돼요. 쉽게 부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패를 막기 위한 천연 방부제 역할로 비타민 E가 들어있어요. 왜 비타민 C나 다른 성분들이 들어있지 않냐? 왜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메가3 기름이죠. 비타민 E도 기름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코엔자임 Q10. 에너지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몸에 많이 생성이 됐던 성분이기도 하고요. 천연 비타민, 천연 항산화 물질이에요.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만들어낸 양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돼요. 이게 몸에 충분하지 않으면 다이어트도 당연히 안 되고요. 세포 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 환자분들이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상관없습니다. 혈압 환자들이 해독을 할 때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는 이유가 이 코엔자임 Q10 때문에 그래요. 혈압을 낮춰주고요. 정상치 혈압까지 올려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화학 약물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 비타민을 투여하기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굳이 코엔자임 Q10을 투여를 할까요? 원래 몸에서 만들어진 성분이기 때문에 천연 항산화 역할을 돕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다른 비타민 C나 다른 비타민 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몸에서 원래 만들어지던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해서 그렇습니다. 코엔자임 Q10 제품 쿠키논 30입니다. 뒤에 있는 숫자는 한정에 30mg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미국에는 이게 길쭉한 코엔자임이 있어요. 길쭉한 코엔자임. 100mg짜리가 있습니다. 한정에 100mg이에요. 바이오메가처럼 생겼어요. 근데 색깔은 이 쿠키는 300 색깔이에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징그럽게 생겼어요. 근데 한정에 100ml 들어있어요. 좋겠죠? 그런 거 먹으면. 이거 3알 드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 환자가 섭취를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칼로리 연소 속도가 2배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리셋 프로그램이 끝나고 리셋 2차에 들어갈 때도 코엔자임 Q10, 쿠키논 30이 들어간 이유예요. 다이어트 할 때 쿠키논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라바놀 C300. 프로그라바놀 C300은 몇몇 분만 알고 계세요. 이게 어디서 발표가 됐는지. 자,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처음에 출시가 된 게 2011년입니다. 2011년도에 미국 유산헬 사이언스에서 이 제품을 런칭을 할 때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암 전문의들이 마이럴리치 박사님이 프로그라바놀 C300을 설명을 할 때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아 있었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암 전문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했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 전에 있었던 제품이 있습니다. 프로후라바놀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프로후라바놀 C300이에요. 프로후라바놀은 3분의 1이에요. 이 제품의 크기에. 3분의 1 크기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너무 효과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프로후라바놀 C300까지. 그리고 2011년도에 미국에서 암 전문의들 모아놓고 제품을 런칭을 했었고 같은 해 2011년도에 호주에서 가장 잘 만들어지고 가장 효과 좋은 그해 베스트 제품으로 이 제품이 뽑혔어요. 호주에서. 희한하죠? 미국 제품인데 호주에서도 그해 가장 베스트 제품으로 프로후라바놀 C300이 선정이 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이 제품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염증을 다 잡아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뇌혈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요. 혈관의 탄력을 복원시켜주는 제품입니다. 두통이 정말 심하거나
갑자기 급성으로 두통이 심한 사람들, 그리고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은 약을 복용을 하죠. 그리고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이 효과가 즉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제품이. 이를 뽑았어요. 발치를 했어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했어요. 입에 물고 있으면 됩니다. 진통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통이 엄청 심해요. 그러면 C300을 씹어서 드시면 돼요. 두통이 30분 안에 완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두통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면 바이오메가라는 제품이 있어요. 오메가도 마찬가지로 두통을 단시간에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과 관련된 제품이라서 그래요. 프로라보놀 C300도 혈관과 혈액에 관련된 제품이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혈관이 보입니다. 아이콘이. 이 아이콘이 들어있는 거는 혈관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이에요. 프로바이오틱. 이거 누가 그랬더라? 홈미팅에서 문영지 리서님이 우리는 이상한 잡균 먹지 않아요 라는 멘트를 했어요. 우리는 잡균을 먹지 않습니다. 딱 쥐지균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가장 강력한,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균주만 50억씩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강산인 위산을 통과합니다. 대부분의 유산균들이 위산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캡슐을 싸고, 그래서 별짓을 다 합니다. 코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까지 살아서 가는 건 몇 마리 안 돼요. 근데 유산화는 처음부터 이 두 가지 균주만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에브리데이라는 책자에 보시면은 이 두 가지 균주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균주가 가장 강력하게 장까지 살아가요. 장까지 살아가서 장에 직접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장염이 발생을 했어요. 특히 아이들, 그리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장에 탈이 났어요. 설사를 쭉쭉하고. 술을 많이 먹어서 어떤 이유에서든 프로바이오틱을 저는 4-5포를 한꺼번에 먹으라 그래요. 4-5포를 한꺼번에 먹고 그리고 저녁에 한 번 더 4-5포를 한꺼번에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라 그래요. 다음날 아침에도 그러면 한 번 더 드시라 그래요. 4-5포를.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그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희한하죠? 단기간에 많이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언빌리버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믿을 수 없는 효과가 나타나요. 왜? 얘는 살아있는 생균이라서 그래요. 살아있는 생균이라서 바로 눈에 띄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자제분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설사를 오랫동안 지속한다, 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프로바이오틱을 한 포, 두 포, 그거는 평소에 먹는 양이고요. 한꺼번에 5포, 6포 정도를 드시게 하세요. 그럼 확 좋아지니까. 그래서 프로바이오틱도 상비약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에 탈이 많이 나요. 이게 해독할 때 들어가는 이유, 장 환경 개선이겠죠. 평소 식습관으로 장이 엉망진창입니다. 유해균의 먹이가 있고요, 유익균의 먹이가 있어요. 일단은 프로바이오틱은 유익균이에요. 유익균이라는 것은 장에서 유익하는 활동을 한다는 뜻이겠죠. 유익균이 많아지면은 장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 음식은 유해균의 먹이에요. 유해균이 많아지면은 장이 썩기 시작해요. 장에 있는 변들이 썩기 시작하고요. 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익균을 직접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바이오틱이에요. 그 다음 헤파실입니다. 간을 해독해주는 제품이에요. 간. 영양제를 먹을 때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질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간에 무리 가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간에 무리 가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산화 본사에 물어봅니다. 질문을 해요.
예전에 본사에서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영양제를 6가지 이상을 먹을 때 헤파시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유산화 영양제를 6가지 이상 먹을 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유산화 제품에는 천연 추출물이라고 써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빌베리 추출물, 무슨 알로에 추출물이에요, 추출물. 항산화 성분이죠. 이런 특정 항산화 성분들은 간에서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는. 그런데 독성을 절대 일으키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내놓는 답변은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양제를 먹고 치료가 됐어요. 본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당연한 거예요, 본사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본사 입장 플러스, 본사 입장도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본사 입장 플러스,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누군가 건강 상담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간은 몸에서 두 번째로 큰 장기입니다. 첫 번째로 큰 게 폐예요, 폐. 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산소입니다. 그래서 폐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 큰 장기가 간입니다. 왜 간이 이렇게 클까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활성산소들을 간에서 해독을 하고요. 그리고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들도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친 성분들이 혈관을 타고 나가서 온몸 구석구석 곳곳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에서 해독작용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그런 성분들이 간이 망가지면은 해독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런 성분들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몸 밖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을 타고 그 나쁜 성분들이 곳곳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이 해독이 될 때 꼭 필요한 성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PPT에는 그 사진이 나와 있지 않은데 간이 필요할 때 간은 두 번 해독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해독을 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굉장히 다양한 미네랄, 특히 비타민 B, 다양한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몸 안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1차 해독을 하지 못합니다, 간이. 그리고 두 번째 해독을 한 번 더 해요. 2차 해독에서 필요한 것들이 비타민, 다양한 비타민들이에요. 1차 해독에서 필요한 건 미네랄들, 2차 해독에서 필요한 거는 비타민이에요. 희한하죠?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간이 해독하기 위해선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이 두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소모되는 게 비타민하고 미네랄이에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는 거예요. 간이 해독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거를 추진력을 더해주기 위해서 간 해독 제품인 헤파실 이 제품이 들어갑니다. 자, 헤파실의 주 성분은 실리마린이에요. 실리마린. 굉장히 오랫동안 간 해독 물질로 알려져 있는 제품이에요. 실리마린. 그리고 이 제품은요, 주당들이 좋아해요. 주당들. 그리고 만성 피로 있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지거든요. 단기간에. 그 다음에 알로엔지입니다. 해독할 때는 간단하게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녁에 그 다이어트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제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알로엔진. 알로에 하면 떠오르는 게 피부죠. 피부. 피부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그리고 염증을 없애준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유산화의 알로엔진은 알로에 플러스 알로에 겔이 들어있고요. 알로에 플러스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소화효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까 말씀드렸죠. 80%가 위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화효소를 집어넣습니다.
6가지 소화 효소를 집어넣어서 음식물을 분해를 시켜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해독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맑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 역할을 가장 크게 한 게 뭘까요? 헬스팩이에요. 알로엔지 아닙니다. 헬스팩이에요. 헬스팩이 그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요. 피부를 매끈하게 해주는 게 알로에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헬스팩이 해주는 게 피부를 밝게 해주고요. 알로엔지가 해주는 게 피부를 매끈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리셋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제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게 뉴트리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화이버지. 그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헬스팩입니다. 그 다음 타자는 오메가예요. 자, 오메가 없이 해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코엔자임 Q10 그리고 C300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가지 같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프로바이오틱이에요. 그 다음 순서가 헤파실. 그 다음이 알로엔지입니다. 자, 이 제품들로 일주일 동안 이 제품들로만 일주일 동안 몸에 집어넣는다면은 안 깨끗해질래? 안 깨끗해질 수가 없겠죠. 혈관에 필요한 거, 오메가 C300 들어있죠. 간에 필요한 거, 헤파실, 헬스팩, 그리고 기본 면역력을 다져주는 거, 헬스팩, 그리고 한 끼의 최고의 식사 대용, 뉴트리밀, 또 심장 건강,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 Q10, 호키논 30, 그리고 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프로바이오틱, 그리고 장 환경을 통째로 바꿔주는, 그리고 혈당 조절까지 해주는 화이버지 플러스. 이 제품들은 해독할 때 뺄래야 뺄 수 없는 제품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뺀다? 그럼 뭘 뺄까요? 이런 질문도 받아보실 거예요. 너무 많아요. 하나 뺄 수 없어요? 뭘 뺄까요? 그냥 다음번에 해독하세요라고 그러세요. 하나만 빼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다음번에 해독하세요. 일단 헬스팩 드시고. 뺄 게 없단 말씀이에요. 그냥 다 드셔야 됩니다. 자, 이 제품을 만드신 분이 이분이세요. 마요네즈 박사님. 저는 이분의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해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해독은 누구한테나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아이들도 해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주 해독을 하셔야 돼요. 해독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고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라는 텀을 두고 정기적으로 몸을 청소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마이런치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이룰 수가 있어요.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해독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전에 하시고요. 추석 끝나고 하세요. 계속 하세요. 여러분 몸이 없어질 때까지 하세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리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셋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은 몸을 재부팅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재부팅하는 리셋 프로그램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리셋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이유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도움이 되는 강의 감사드려요. 인체에 대한 연구 없이 나올 수 없는 강의들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귀한 강의 해주신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멋진 강의가 오늘 저녁 10시, 그것도 이번엔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으로 한 번 더 실시간 강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요요 없는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 확실하게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인증샷 찍고 마무리할게요. 인원이 조금 되니까 저희가 3컷 정도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 모두 비디오 온 해주시고 촬영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사진 찍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찍겠습니다. 비디오 온. 네, 하나, 둘, 셋.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두 장 찍을게요. 네, 전체 음소거 해제 요청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음소 해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에 봬요. 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진 소지.